So tell us what you're seeing with xAI or with Tesla's focus on AI. What are we perhaps missing when it comes to being the number one artificial play, as you just said? Yeah, yes, the autonomous taxi network that we believe Tesla is building. It has more data. Talk about proprietary data. It has more data of real world driving miles than all of the other auto companies and technology companies like Waymo put together around the world, we would say, except for perhaps China,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at's going on there. And we do believe that the autonomous taxi platform opportunity is a winner take most opportunity. The company that gets a person in an autonomous vehicle from point A to point B as quickly and safely as possible is probably going to get the lion's share of the market. And that company will, in the United States, we believe, be Tesla. And we believe globally that opportunity will scale from zero today to $8 to $10 trillion in revenues by 2030. So you can see why we're so excited by Tesla. It is the furthest advanced from an AI point of view, and it's even becoming a manufacturer of factori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ecoming more and more and more efficient in manufacturing factories and cars. We think it's the most efficient in the world right now. 안녕하세요. 캐시 누나는 테슬라가 AI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AI에서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역시나 자율 택시, 로봇 택시 이 분야가 될 것이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FSD의 완성도일 것인데요. 알크에서도 최대 좋은 시나리오로 4분기 그러니까 한 4, 5개월 정도가 남았죠. 이번 연도 로봇 택시 출시는 22% 가량으로 보고 있고 이게 정말로 출시가 된다라면 4분기부터 테슬라의 주가는 당연히 떡상이 나오겠죠. 우선 지금 이미 로봇택시를 돌리는 기업이 구글의 웨이모가 되었던 크루즈가 있는데 차 한 대당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2, 3억 가량이 나오고 지금 이걸로 수익을 전혀 못 내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택시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시대가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애매하고 예민한 부분이 조건부 자율주행이냐 아니면 운전자가 완전히 관여하지 않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냐. 결국 우리는 법적인 부분, 규제적인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자율주행은 규제 산업이 될 것이고 과연 우리 주에서 자율주행 허가가 떨어질 것인가. 결국 새로운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택시를 규모의 경제화로 만들려면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적인 규제 때문에 더 많은 시간들이 딜레이가 될 것이고 현재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죠. 현재 북미 시장에서 FSD 베타 사용자가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구글이 하는 방식보다는 테슬라의 방식이 규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FSD의 구독자가 올라갈 때 테슬라 주가에 떡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현재 테슬라 오너분들의 오토파일럿 사용 빈도는 어느 정도일지 오토파일럿에 만족을 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FSD로 넘어갈 것이고요. 과연 올해 연말에 우리가 테슬라의 로봇택시를 볼 수가 있을 것인지 현재 그 순간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 테슬라 주주분들이고요. 그리고 알크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미국 트럭 시장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역시나 올해 연말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패를 까보면 정답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1분기 기가 상하이에서 92,000대 수출을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확실하게 중국 쪽에서 테슬라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생산 부분에서만큼은 기가 상하이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가 베를린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 추세로 돌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가 멕시코는 조금 더 빠르게 안정화로 들어가면서 생산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숫자를 기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론 형께서는 비싼 차는 나중에 우선순위가 아니다. 현재는 적당한 가격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가격대가 더욱더 중요하다.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핵심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
것들을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아직까지 AI 버블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앞으로 6차 웨이브는 인공지능에서 나올 거라고 말하는데 테슬라가 여기서 얼마만큼의 파이를 먹을 수가 있을지 그 시작점은 당연하게도 FSD일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루시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애리조나 쪽에서 움직임이 아니라 사우디 쪽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루시드의 중국 디렉터와 사우디 산업부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루시드의 중국과 유럽 진출을 서두르는 모습이 현재 사우디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 사람과 중국 사람만 보이죠. 미국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역시나 마음이 급한 것은 빈 살마니 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살마니 형이랑 시진핑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렇다면 중국 진출은 곧이 아닐까. 가장 최고의 루시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소식은 역시나 중국 공장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확신을 드리고 현재 시어의 이 사진 멤버를 보시면 저기 밑에 루시드 주주분 한 분 보이시고 오른쪽 밑에는 팍스콘의 CEO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루시드의 회장은 빈 살만 형의 직속 부하로 임명이 되어 있고 결국 루시드가 성공을 하려면 사우디의 급 발전에 여기에 편승을 하면서 빠른 속도감을 보여주는 것이 정답일 텐데요. 그렇다면 피터 형이 이끄시는 애리조나 공장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도 새로운 트위터가 올라왔는데 주행거리 516마일을 도대체 몇 번째 올리는 것인지 소비자들은 주행거리를 보고 럭셔리 전기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루시드가 택시 기사분들한테 전기차를 판다. 그러면 주행거리랑 충전 속도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세그먼트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애리조나 공장을 칭찬하려면 우선 첫 번째 과제가 포르쉐 타이칸보다 루시드 에어의 판매 대수가 많을 때 주주분들은 비로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캐딜락의 리릭을 보시면 배터리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고 과연 루시드 에어를 살 것인지.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라는 자율주행 사업부가 있고 루시드는 아직까지 파트너를 못 찾은 상태죠. 그렇다면 피터 형께서는 람보르기니랑 지금 붙으려고 사파이어를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파이어 가격대가 람보르기니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엔지니어의 자기 욕심이 아닐까요?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CEO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사우디 정부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사우디 쪽에서 생산과 딜리버리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면 주가 상승의 가망성은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빈 살마니 형이 피터 형을 안 자르는 것을 본다라면 그래비티 개발 때까지만 놔두려는 것이 아닐까. 우선 이번 연말에 그래비티가 공개가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기대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인데요. 참고로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S 뿐만 아니라 대부분 럭셔리 전기차 세단한테 밀리고 있고요. 현재 수익성 부분은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살마니 형이 루시드의 중국 진출을 앞당기려는 모습들이 당연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루시드와 반대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픽업이라서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수요층과 덜 겹치는데요. 하지만 4분기부터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는 만큼 리비안 역시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현재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격은 떨어져 있지만 애널리스트 분들의 칭찬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마치 구글과 토요타의 장점을 모은 전기차 업체. 현재 배터리 모터, 반도체 충전소,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까지 테슬라가 만든 수직 통합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구축하는 것이 리비안이고요. 생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리비안의 수직 통합이 구축이 되고 아마존의 소프트웨어가 합쳐진다라면 결국 리비안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리비안의 목표는 25%의 마진을 노리고 있는데 저 숫자의 마진을 리비안이 노리려면 100% 완벽한 수직 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내년에 매출 총이익 흑자로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된다라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전기차 스타트업은 리비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동시에 3개의 모델을 출시한 만큼 흑자 돌아서는 순간 떡상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 리비안의 오너들 리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리비안 전기차에 대한 비판은 정말로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기존 픽업을 잘 만드는 기업들이 전기차 픽업으로 넘어오면서 잘 만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리비안한테 지금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 주식 가격 단기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있을까?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리비안 흑자로 돌아서냐 안 돌아서냐. 저가형을 만들면서 대량 생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 없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의 저가형이 나올 때까지 버틴다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리비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